지난주에 급락, 급반등 이후에 시장은 소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인 종목 장세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 나와주셨고요.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김현봉 연구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구글 다음 인수설입니다. 다음 주가가 구글 피인수설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나오는 루머지만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원전 풍력주 강세입니다. 코스닥 강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오전부터 터키 원전 수출 기대감으로 원전주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풍력주들의 강세분에 뜹니다. 3위 키워드는 LED주 급등입니다. LED 관련주들이 격포제 속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에 대해서 점검해봅니다. 원전 관련주, 터키 원전 수출 기대감으로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풍력주 같은 경우도 전라남도 쪽에 20조 원 규모의 대규모 단지를 이제 조성한다. 이런 기대감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테마주들이 상당히 좀 오늘 좀 활기를 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현봉 연구원께서 글쎄 원전주, 풍력주 간단히 좀 언급해 주시고 또 눈여겨볼 테마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증시가 상승 이후에 조금 조정을 좀 보이면서 코스닥의 테마주들이 보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닝 시즌 이후에 어떤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LED 중국에서 5년 내 백열등 판매 금지 나오면서 서울 반도체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1조 6천억짜리죠, 시가총액이. 그리고 원전주는 터키 수주 기대감. 전주부터 기간 매수가 들어왔는데 한전기술이 시가총액 3조 5천억인데 상한가를 갔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증시에서 테마몰이가 나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좀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고 또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면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테마가 증시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개인분들이 있을 때는 좋은 시그널인 것 같고요. 그래도 전주에 제가 스마트 기기 확산 수혜주, 스마트폰, 태블릿 PC 관련주를 언급을 드렸고 좀 관련주들이 조금 급등을 합니다만 역시나 일단 조금 퍼스트 테마는 그쪽인 것 같아요. 기간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전체 PCB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AMOLED, 터치 패널 관련주들을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기간 매수가 유효하고 종목별로 신고가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또 단기간 수익률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좀 먼저 보시고요. 또 두 번째로 만약에 또 다른 테마를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 역시나 두 가지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고 글로벌 MS를 경쟁력을 갖춘 일단은 2차 전지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LG화학 또 최근에 LCD 글라스 사업까지 좀 성장성을 갖췄고요. 삼성 SDI는 내년부터 10년간 델파이사의 이 리튬이온 전지 독점 공급이 있죠. 그 다음에 스몰캡으로는 최근에 코스모학이 좀 상당히 괜찮습니다. 수직 계열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른 테마는 모르겠는데 2차 전지 쪽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세 번째가 되겠네요. 네, 태양광일 것 같아요.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 때문에 OCI가 최근에 좀 오늘은 반등을 보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아니라 다른 여타 제품 가격도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조금 하락률이 세서 종목도 좀 낙폭이 과대했는데 일단 글로벌 MS 1위라는 점, 그 다음에 가격 부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만 조금 유지만 해준다면 경쟁사가 충분히 감산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1, 2, 3위, 5위 이렇게 보게 되면 만약에 2, 3위 업체가 부진한다고 해서 4위, 5위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MS를 1위 업체가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OCI라든지 그 다음에 오성 LST, 넥슬론 이런 종목군들로 좀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기기는 거듭 연이어서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특별히 2차 전지와 태양광 관련주도 중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 쪽이 이제 LED 쪽인데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됐다는 얘기도 있고 아까 이제 좀 전에 김현봉 연구원도 언급을 했지만 중국이 5년 내로 이제 백열등을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백열등 진즉에 없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제야 이제 정책적으로 그야말로 이제 전기 잡아먹는 원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서야 이제 좀 액션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재료들로 인해서 LED 관련주도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께서는 그래서 LED 관련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5년 내에 백열등은 금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보면 미국 시간으로 보면 지난 주말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1위 업체가 크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CRE라고요. 이게 올해만 들어서 주가가 한 70%가 떨어졌고요. 또 세미 LED라는 회사는 올해 들어서 주가 10분의 1 토막이 됐습니다. 관련 주식인데요. 각각 주식이 9%랑 12%가 미국에서도 급등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뭐 당연히 오늘 아침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좀 올라가는데요. 실제로 보면 크리도 마찬가지, 그리고 세미 LED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회사들도 마찬가지요. 실제로 보면 그 작년 대비요 수익성이 엄청 떨어졌죠. 가격이 떨어지고 경쟁이 심화된 것인데요. 제가 그들 회사들이 얼마나 중국에 정말 수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수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또 알고 보면 뭐 대단한 기술을 갖고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내 회사들이 엄청 또 많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분히 상당히 어떤 테마성 재료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의 정책이 또 얼마만큼 일관성 있게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인 테마일 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LED 관련주, 사실은 업황이 올해 안 좋아서 상당히 고전했던 업종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뭐 중국 관련 테마성으로 접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 뭐 중국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면서 그쪽 경기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중국 모멘텀 기대감입니다. 중국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소비자 물가지수 수요일 날 발표하죠. 근데 뭐 5.4%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뭐 6%대에서 좀 많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보도는 중국에서 1조 위안을 시장에 푼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6조 원 정도 되죠. 1조 위안을 시장에 푼다. 그러면서 뭐 그 유동성에 관련된 부분도 기대감이 좀 일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위안화 강세 뭐 이런 부분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학영 의원께서는 글쎄요, 그 유동성 공급한다는 얘기, 또 중국의 여러 가지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제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럼 정책 변화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중국 모멘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큰 틀에서 보면 결론은 하나죠. 글로벌 2가 미국과 결국 중국이었는데요. 이제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서도 보여줬지만 결국은 글로벌 1이 즉 중국의 힘이 좋건 싫건 간에 뭐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G20의 합의가 결국은 이루어온 것이 하나도 없죠. 실제로 보면 결국 우스갯소리로 냉소적인 사람은 그리스의 국민투표를 다시 거둬들인 거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얘기까지 심하게 하는 정도로 제가 뉴스에 봤는데요. 굳이 또 짜자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위안화 절상 문제. 그렇지만 또 중국은 또 돌아가자마자 또 딴소리하고 있는데요. 결국 뭐 추세는 불가피한다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는 않았는데요. 혹시라도 글로벌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면 나름 국가 재정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나라를 몇 나라 적시한 게 있습니다. 그게 중국이고요.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되고요. 또 캐나다 같은 나라가 몇몇 나라가 포함되는데 이런 나라들이 적극적인 내수 진작책을 쓰라는 얘기를 합의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요. 앞서 이제 중국에서 지지난주 계속해서 긴축 정책 완화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 나왔는데요. 결국 중국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주가는 뭐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또 하나 미국에서 요즘 흐름 중에 하나 보면 이머징 국가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지난 4월 이후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은요. 특히 구체적으로 보면 매주 이제 뮤추얼 펀드 같은 흐름 체크하는 곳을 보면 이머징 마켓 펀드가 지난 4월 11일 이후 제일 많이 주간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31억 달러, 35억 달러 정도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한국 관련 펀드도 3전성 늘어난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또 일부 전략가는 구체적으로 이머징 마켓을 사야 되는데 아시아 쪽을 사야 되는데요. 네 나라를 아주 적시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보면 차이나 중국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적었고요. 세 번째가 인도네시아, 네 번째가 싱가포르 이런 나라 적었다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이머징 국가, 물론 한국도 그 안에 분명히 포함되겠는데요. 이쪽에 좀 수요가 좀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이 모여서 외국인들이 조금씩 요즘 사는 날이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의 영향에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설명력이 있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관련 모멘텀 유효하다. 특히 이제 특별히 네 나라를 특별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해외에서도 이 나라들에 대해서 이머징 국가 관심이 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이학영 의원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있습니다. 사실 G20 정상회담에서 거의 나온 게 없는데요. 위안화 절상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한 가지는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는 나라들은 소비를 해야 된다. 이게 좀 강조가 됐는데요. 그래서 위안화가 절상되면은 결국은 중국의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주는데 김현봉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중국 내수 관련해서 좀 주목해야 될 종목이라든지 뭐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중국 소비 관련주라면 뭐 중국에 진출했던 내수업종, 오리온, LG생활건강 그런 종목군들이 있을 텐데요. 근데 솔직히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업종별로 매출이 중국 쪽에 가장 많은 게 솔직히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인데 최근에 좀 정점을 찍고 나서 조금 모멘텀이 좀 이른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조금 화학업종, 특히 업스트림 업체군들이 좀 분기선 위에 상단에만 올라가 있으면 그쪽 종목군들이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이번에 조금 관심 있게 본 섹터는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업 확장과 외국인 수요 증가, 특히 중국인들이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데 저도 뭐 이쪽에 안 가봤기 때문에 좀 신뢰도는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좀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데 중국 관광객이 2006년도에 16%대에서 작년에 3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서울에서만 보도 중국인들, 뭐 대만인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게 들어오는데 이번에 카지노 관련주들이 상당히 실적이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내국인 전용 카지노 테이블 증설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유치가 되면서 강원도에서 조금 지방정부 재원 마련 차원에서도 좀 있는데 일단은 카지노 관련주들의 주가 파동을 보시면요. 항상 12월 달에 주가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그 이유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배당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개 종목의 조금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강원랜드, GKR, 파라다이스 모두 좀 실적이 괜찮은데 좀 GKR만 조금 실적이 좀 부진할 것 같고요. 이보다는 현금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좀 주당 배당금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 여부인데 강원랜드가 작년에 한 940원, 970원 때 줬습니다. 주당. 예, 현금 배당 수익률 말고 그냥 주당 배당금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올해 아마 1,000원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GKL은 조금, 작년에 한 620원 줬는데 2009년도에 860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괜찮으면 좀 더 나올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가 좀 눈에 띄는데요. 2009년도 때 200원, 작년에 250원 정도 됐는데 실적이 좀 순항을 겪고 있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또 중국인 쪽에 고객 비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군을 좀 보자면 12월 한 달 일정적으로 본다면 강원랜드하고 파라다이스 정도는 조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이제 카지노주를 좀 말씀하셨고요. 단순히 이제 배당 성향만으로 보면은 파라다이스가 제일 높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카지노 관련주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EU 재무장관회의입니다. EU G20 정상회담 사실은 뭐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뭐 그 그리스 총리 지금 사임했던 얘기도 나오지만 EU 재무장관회의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 이외에도 이번 주에는 일정이 많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고 금통위가 금요일 날 있고 그 전날 목요일에는 또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김현봉 연구원께서 이번 주 체크 포인트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전략도 같이 좀 짚어주십시오. 네, 뭐 이번에 주말에 회의에서 뭐 이렇게 좀 그렇다는 답이 없었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는 중국의 CPI에 눈에 띌 것 같습니다. 9일날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전달에는 6.1%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그 돈육 가격, 그러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솔직히 소비자 물가지수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최근 하락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망을 하면 한 5.4% 낮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업생산 지수도 지금 보니까 올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6% 이하로 하향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앞서 얘기했던 뭐 1조 위안 시장에서 유동성을 푼다 정책적 부분이 있는데 물론 중국 내수 관련주들이 뭐 수혜가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 지표에 따라서도 좀 중국의 정책을 좀 반영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번 주 옵션 만기일인데 분기마다 개최되는 컷오프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하루 단발성 요인일 것 같고요. 뭐 그보다는 금리 쪽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금리 쪽. 지금 이제 3.25%인데 일단은 하늘에서 올해 목표로 하는 물가 성장 좀 억제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대내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보다는 좀 동료 쪽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여튼 중국에서 9일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하향하느냐 여부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뭐 전체 시장을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뭐 수출주로 압축 매매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비중을 다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시장을 대비 아웃퍼폼하기 때문에 포트에서 일부 가져가는 게 맞겠고요. 아까 코스닥의 테마 장세
모멘텀, 어떤 어닝 시즌 위에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대체내주 테마성이 도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기기라든지 2차 전지, 이런 것들, 좀 기간 수급이 조금 붙는 이런 그 테마 쪽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잘 보시면 대형주보다는 종목 장세가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너무 조금 치우치지 마시고요. 단 좀 메이저 수급이 좀 뒷받침된다면 이런 장에서도 오히려 또 좀 개별 수익률이 좀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수출주 중심으로 가되 테마주, 트레이딩성으로 접근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전에 이제 테마주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흐름 보면은 지수가 위로 좀 막혀있는 듯한 좀 이런, 물론 밑으로도 하방 경직성은 나타나고 있지만 좀 전체적으로 갇혔다 이런 느낌이 나타나면서 또 종목 장세 흐름도 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학년 의원께서는 이런 흐름에서는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아까 김영봉 연구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부가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지노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재밌는 것 아까 중국 사람들이 한 30, 40% 비중 차지한다고 했는데요. 중요한 건 30, 40% 차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중국 사람들의 1인당 베팅 규모가요, 일본 사람보다 한 50에서 60%가 많습니다. 실제로 카지노 내 방문객 사람들의 그 정도 높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그 양사들의 PR이 한 10배 정도 내외라서요. 시장 평균 어피 있을 정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PR이요. 근데 세계 최대 카지노 회사는 윈리조트라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S&P 평균이 한 14.5배 정도 나오는데요. 이 회사는 지금 25배가량 됩니다. 역시 윈리조트도 중국 사람이 많이 온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마카오나 이런 쪽에 매장이 크기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내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저 부분에 적극 동의합니다. 중국 내수만 얘기하면 자꾸 유통 쪽을 얘기하시는 분 많으시는데요. 신세 같은 경우가 이마트 매장 몇 개를 철수했다고 하죠. 장사가 안 되니까. 포인트는 거기에 있다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화학 같은 거 대표적인 것이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내수 뭐겠습니까? 제일 많이 사고 싶은 거, 제일 많이 사는 거가 바로 자동차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장은 분명히 막혀 있는데요. 조만간 제가 보기에는 다시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1950, 60 여기만 뚫고 가면은요, 의외로 한 2020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매물 공백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거래된 적이 없습니다. 8월 이후 급락 장세에서 의외로 쉽게 갈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테마성 주식, 터키 원전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또 중국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나라 대형 정책 사업 정말 1, 2년 지나면 덧없는 결과가 워낙 많이 나왔죠. 자전거 테마죠. 지금 지나가면 반에 반토막된 것이 워낙 많습니다. 원전도 제가 봤을 때 다 가봐야 하는 얘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너무 테마성 주식 지금 가시면은요. 물론 극히 일부 하는 건 상관없겠지만 무게 중심은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 주식으로 가셔야 된다는 생각 전해드리고 싶네요. 일단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중국 관련해서는 유통주보다는 오히려 화학이나 자동차 이런 쪽을 주목해라 이런 말씀하셨고 특히 이제 오늘 두 분이 똑같이 카지노주를 말씀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귀담아 들으실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